자, 연관규칙입니다. 연관규칙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품하고 어떠한 상품들이 서로 연관이 되고 그 관련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주로 연관규칙의 다른 말이 장바구니 분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시장 가면 장바구니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사갖고 오죠. 그러면 간단한 예로 어떤 상품하고 같이 많이 사갖고 오나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 장 봐오면은 도대체 뭘 같이 사갖고 왔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재밌겠죠? 그죠? 회사에서 분석하는 게 이런 겁니다. 얘가 뭐냐면 어떤 상품하고 잘 팔리고 어떤 상품은 잘 안 팔리지?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팔 수 있는 상품.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경영학적으로는 이렇게 판매합니다. 교차 분석. 두 개의 물건이 같이 많이 사요?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사는 사람한테 그 옆에다가 물건을 같이 배치해 놓죠. 상품 진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 상품을 그냥 막 배열해 놓은 것 같죠? 아닙니다. 다 분석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을 배열을 합니다. 미국에서 분석한 사례 중에 유명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 사례가 이거예요. 월마트 사례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기저귀하고 맥주하고가 많이 같이 팔린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저귀랑 맥주랑 왜 같이 팔지? 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상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제 금요일 날 보통 하게 되면은 이제 남자들이 스포츠 경기할 때 모여서 스포츠 경기하면서 바베큐 하면서 이렇게 하는 문화거든요. 그럼 남자들이 야 오늘 저녁에 우리 농구 볼 거야. 모여서 농구 볼 거야. 이러면 거실에 다 같이 모여갖고 막 응원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맥주 사러 가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가는 김에 우리 애기 기저귀 좀 사갖고 와. 이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진열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맥주하고 기저귀하고 같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도대체 어떤 상품하고 어떤 상품들이 같이 비슷한 근처에 매칭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보면 같은 장바구니 분석을 통해서 같이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비슷한 구역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놓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가서 멀리 있으면 살려고 가다 그러가도 아이 귀찮아 안 갈래 다음에 사지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으면 요것도 샀다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상품 캐시어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100원짜리, 500원짜리 미만 상품들, 1000원짜리 미만 상품들 가다가 쓱 보고 하나 쓱 가지고 가는 그런 상품들이 진열을 해 놓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같이 무조건 많이 팔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많이 팔린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거를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봅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분석 과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배우면 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지지도는 뭐냐면은 어떤 상품이 1년에 하나 팔려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1년에 하나 팔리면. 없죠? 만약에 우리 가게에 오늘 1000개의 물건이 팔려요. 그러면 1000개 중에 그럼 몇 퍼센트, 한 10%면 100개 팔리는 거겠죠. 뭐 그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관심 있는 상품이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게 지지도입니다. 그래서 몇 개 팔리는데 도대체 전체 중에 1년에 하나 팔리는 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죠? 빈번하게 많이 팔리는 상품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빈발 아이템 세트라고 부르는 요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많이 팔려야 되죠. 우리 전체 매출액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많이 팔려야 되는 상품을 먼저 골라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봅니다. 이 신뢰도는 그러면은 어떤 걸 살 때 어떤 걸 많이 사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예요. 보통 여기서 우리가 규칙을 많이 발견해내죠. 뭘 사면 뭐를 같이 사더라. 뭐 사면 뭐를 같이 사더라. 이게 신뢰도인데요. 그거보다 하나 더 높아서 이게 향상도라는 게 있어요. 향상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매장에 있어요. 손님이 누가 한 명 왔어요. 그럼 그 손님한테 오늘 제가 모자를 팔아야 돼요. 파란 모자를 팔아야 돼요.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오늘 파란 모자 좀 사겠습니까? 라고 오는 사람한테 모두한테 아무하거나 파란 모자를 팔아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파는 게 보통 우리가 지지도 이걸 얘기를 하는데 또 한 가지는 이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그렇게 물건을 파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파란 양말을 사는 사람이 파란 모자도 같이 살 확률이 높다라고 우리가 분석이 됐어요. 그러면 파란 양말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파란 양말을 사요. 그럼 얼른 가서 파란 모자도 같이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몇 배 차이가 나는지를 확률로 나타내 준 게 향상도입니다. 얘가. 이해되셨죠? 향상도는 그냥 물건을 팔았을 때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 조건이 당했을 때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 확률이 몇 배나 더 높아지지라고 하는 게 신뢰 향상도의 의미예요.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예를 들어 보죠. 당연히 그냥 팔아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냥 팔면 되죠. 그죠? 그냥 팔아도 확률이 높으면 그냥 팔아도 되는데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물건을 팔 확률이 그냥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그 조건에 의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게 맞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우리가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많이 팔려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일 때 뭐가 많이 팔리더라.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팔았을 때에 비해서 신뢰도가 몇 배나 더 높으냐. 이게 향상도입니다. 향상도는 이 지지도와 신뢰도 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수학적인 개념에 의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뒤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판매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막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조건부 확률도 하고 어프라이어라 알고리즘이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연관규칙을 판매하는 것 중에 많이 팔리는 물건들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상품을 어떻게 그룹핑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하는 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골라내서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해드렸고, 그래서 요겁니다. 향상도가 1.6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1.67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레드를 샀을 때, 이게 핸드폰 케이스예요. 핸드폰 색깔이 빨간색 핸드폰 케이스를 그냥 살 확률에 비해서 초록색 핸드폰 케이스를 산 사람한테 빨간색을 우리가 추천했을 때 살 확률이 몇 배가 더 높으냐? 그냥 일반 아무한테나 레드를 팔 때보다에 비해서 1.6배나 더 높더라. 이거를 우리가 표시해 준 겁니다. 자,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데, 그 다음에 순간 연관 규칙은 거기에 플러스 이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제가 오늘 구매했어요. 그러면 저한테 뭘 판매하겠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뭘 추천해 주시겠어요? 컴퓨터를 제가 샀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뭘 살 확률이 높을까요? 제가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샀어요. 그 다음에 살 확률이 높은 거는 뭐예요?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뭐 게임기 이런 거겠죠?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뭘 사겠구나. 그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 다음 확률을. 아까 전에는 틀려요. 장바구니 분석은 원래는 같이 사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같이 구매하는 것들의 확률이 높은 걸 찾아내는 게 장바구니 분석이라면 순차 연관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 살 확률이 높은지를 우리가 보는 게 순차 연관 분석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틀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